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출산율의 저하는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중인데요.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의 홍금석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시청자와 함께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충북 복대동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서 2014년 협회도 충북지회에서 충북세종지회로 명칭을 바꾸고 세종시의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협회 사무실은 청주 복대동에 있지만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세종 시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 주민이세요? 네. 예, 저희 아름동에 있고요. 네.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기획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됐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어딜 가나 산책로와 공원이 예쁘게 맞아요.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잘 즐기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 도시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름동 쪽이면 네. 방축천 많이 걸으세요? 네, 주말마다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방축천을 주말에 가면 우리 홍금석 본부장님을 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991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에 입사를 하셔서 네. 교육연수팀장, 인구사업과장, 네. 홍보기획단장, 또 네. 강원본부장에 이어서 네. 올해죠. 2023년에 충북 세종지회 네. 본부장님이 되셨는데 네. 소회가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개인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네. 91년도에 그때는 이제 명칭이 가족계획협회였습니다. 가족계획협회였군요. 네. 네. 그래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는 본부에 이제 교육연수팀을 맡고 있었을 때 각 학교에 보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교육을 받고 학교에 돌아가면 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성교육을 전수해주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성교육 양성, 그러니까 전문가를 배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성애 선생님 있잖아요. 알죠. 그분도 예. 저희 전문 강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서 거기 활동을- 양성되신 네네, 전문 맞습니다. 강연가가 되셨네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그렇게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겪어 오시고 네. 결국 2023년 이제 네. 충북 세종지에 오셨는데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네. 본부장님, 사실은 처음 직장을 가족계획협회로 그러면 입사를 하신 건데 어떻게 이 가족계획협회와 인연이 되셨는지 네. 첫 시작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시는 지인분께서 그때는 이제 보건소의 소장님이셨는데 개인병원보다는 그래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해보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제 입사를 했고요. 입사하고 충북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이제 야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녔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자궁경부암이 국가 사업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도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궁경부암 검진 관련해서 또 논문을 썼고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자궁경부암 그런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았었죠. 많지 않았었죠. 예,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접종을 네. 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일조하신 네.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그 출산율이 저하될 거라고는 네. 몇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산하 제한 정책을 펴던 나라인데 그렇죠. 네. 그때 산하 정책에서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 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혼란은 없을지 내부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저희도 음. 뭐 혼란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네. 저희가 이제 61년도에 가족계획협회를 창립하고 지금 이제 60년이 넘은 조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과는 다르게 6, 70년대에는 그 인구 과밀이라든지 네. 또 빈곤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사업으로 이제 협회가 정부와 함께 그 피임 방법을 보급하고 또 성교육을 하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딸아들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맞아요. 그런 예. 캠페인도 또 네. 진행을 해서 그런 결과 이제 83년도에 저희가 이제 1.2명을 달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여를 했죠. 네. 하지만 현재는 이제 인구 절벽 시대로 사실 합계 출산율이 0.78로 한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저출생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이나 또 모자보건 사업, 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이제 뭐 역사와 활동을 보면 인구 억제 정책에서 또 인구 자질 향상으로 또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우리나라의 그 인구 정책의 변화와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의 날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인구의 날은 어떤 날인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인구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미리 준비를 해서요. 네. 7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지나갔는데요. 인구의 날은 그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그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또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저출생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7월 11일이고요. 네.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되었고 또 2011년도에 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인구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정된 날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다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또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세종에서도 지난 11일에 12회 인구의 날 행사를 준비를 하셨다가 행사가 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네네. 7월 15일 날 네. 세종시청에서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준비를 다 했었는데요. 네네.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날 아주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급박하게 행사를 취소를 했을 수밖에 없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 행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예. 우리가 인구의 날은 좀 기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네네. 세종시와 협력하는 사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그 기본적인 방향은 남성의 육아 참여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해서 또 남성이 육아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돌봄 분야의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을 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세종 백인의 앞바단이라고 있습니다. 세종 백인의 앞바단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3에서 7세 자녀를 둔 아빠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육아에 대한 지식과 또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세종 백인의 앞바다는 앞바단의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주 한 번씩 그 주간 미션을 제공을 받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이와 그 미션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미션을 또 커뮤니티에다 올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떤 아빠들은 아빠도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런 소감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또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발대식을 했고요. 또 행복동우리 가족 캠핑도 합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법주사에서는 템플스테이도 진행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는 수영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생존 수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위기 탈출 넘버원 우리 가족 지킴이 그래서 생존 수영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구명 보트를 이용해서 하는 응급 처치라든지 근데 참여한 그 아이와 가족들이 그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아빠하고 더욱더 물속에서 더 친해지고 네. 이런 긍정적인 그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아까 그 백인의 아빠단에서 네. 미션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네. 미션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미션은 사실은 네, 아빠하고 아이하고 놀으라고 하면 아빠들이 노는 방법을 맞아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쉬운 미션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예를 들면 동네 놀이터에 가서 쓰레기 주워보기 아, 이런 것도 있어요. 가볍게 시작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노는 네네. 방법을 모르는 아빠더라도. 그러면서 아이와 아빠하고 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이불놀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지 가지고 하는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할 때 아빠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엄마들이 신청을 해놓고 아빠 보고 아. 가라고 막 등을 떠미는 거죠. 네네. 그래서 등 떠밀려서 왔는데 사실 참여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빠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아빠도 크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하고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엄마 네. 아빠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엄마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좀 어른이 되어간다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아빠들이 경험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네. 성장하는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종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임산부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이제 임산부의 날 기념해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의 날은 이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 배려와 맞아요. 또 그 임산부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임신 기간의 의미를 살려서 매년 10월 10일에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런 그래서 뜻이 있는 날짜였네요. 예. 그래서 그 범국민적인 그 기념일을 맞아서 저희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이 전국 대학생 인구 토론 대회를 여시더라고요. 네네.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행사는 그 본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전국구로 전국 네, 대학생 네,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회째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인구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제 관심을 좀 네. 어쨌든 대학생들이 미래의 우리 이제 주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들어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10회째다 보니까 청년이 생각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정책 제안으로 들어온 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육아휴직을 뭐 쓰는 직장이 있고 못 쓰는 직장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네. 그런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데이터화해서 공개하자는 거죠. 이게 대학생의 아이디어라는 얘기신 거죠? 네. 예. 그걸 공개하면 이 직장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제대로 잘 쓸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네.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이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예. 그 외에도 임산부 올케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어떤 그런 임산부에 관한 모든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과 네. 또 농어촌 지역에 거점 경로당을 운영하자는 그런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뭔가 진짜 실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정책들을 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네, 네. 이게 대학생의 아이디어라는 것도 굉장히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성과 있는 그런 토론 대회였네요. 네네. 예. 올해는 직접 그 대학생들이 현장 발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청중 평가단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심사와 또 질의응답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나온 정책 중에 몇 가지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네,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큰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피임 교육하고 인구 교육이에요. 먼저 이제 성피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고 또 피임 정보를 제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성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청소년이나 또 성인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장애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현장에 한두 번 가봤는데 근데 이제 강사님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교육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구 교육은 어린이부터 직장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주된 내용을 보면 일생활 균형 그리고 이제 가정 내 양성 평등 그런 것들을 정말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가족 친화적인 그런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내용과 또 합리적인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형성해야 되겠다라는 내용 또 그러면서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한 사회문화 확립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생애 주기에 맞게 그 대상별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그 주제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 와닿는 네, 내용인데 네. 좀 네. 이런 교육이 잘 활성화되고 사람의 마음을 좀 설득하고 돌릴 수 있는 네, 네.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랑 또 이제 관련된 국제기구를 보면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인지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영문으로 이제 IPPF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1952년에 설립된 성생식 보건 분야 그 최대 규모의 국제 단체고 전 세계 120개국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그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정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그 선택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 시스템 강화라든지 성생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서 정책 및 법률 변화 옹호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네, 예. 저기 표준 모자 보건 수첩이라는 게 살짝 보여요. 저게 네, 네. 어떤 건지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아기 수첩은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주로 주고 이제 보건소에도 저희가 복지부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네. 보건소와 각 병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아기의 성장 과정부터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을 할 수 있고요. 네. 예, 예방접종 기록뿐만이 아니라 성장 과정 발달사항 같은 거를 네네네 다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 낳을 때 이제 병원에서 줬던 기억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거와 우리 협회에서 준비한 아기 수첩과는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병원에서도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그 병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이런 아기 수첩 정보를 네. 다 담고 또 병원 정보를 같이 담아서 상업적인 게 들어가는군요. 그렇다고 아무래도 볼수 병원은?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똑같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세종시와 인연이 이번에 이제 아름동 사시면서 시작인지 아니면 네. 그 전부터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대전 지회 근무할 때
그때는 이제 여기 세종시가 개발되기 전에 연기군 보건소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군 보건소와 같이 이제 임산부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진행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이 참여를 좀 더 많이 시키려면 사실은 이제 퇴근하고 그분들이 오시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분들한테도 뭐 소정의 간식도 준비해서 드리고 했었는데 다문화 가족의 그 부인도 오시고 또 남편과 아이도 오고 또 어떤 경우는 다문화 가족 경우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네. 앞에서 교육하는 강사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며느리한테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교육에 참여했던 그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네. 생소하지만 네. 되게 화기애애했던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세종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 좀 기억에 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그 겹쌍둥이 이야기를 제가 네,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 이제 진천에 사시는 그 부부가 쌍둥이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는 과정에 올해 이제 또 쌍둥이를 낳았는데 네네. 그 산모가 이제 특별한 질환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저희가 처음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휠체어에 앉아 계셔서 힘든데도 불구하고도 표정은 굉장히 밝았고 네네. 또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돌보겠다고 네. 환한 미소로 답변을 해주시는 그 아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겹쌍둥이가 사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네.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이제 네. 다 자라다 보면 네. 또 기쁨을 주는 네. 그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네, 그런 네. 후배들이 있다면 예. 인생의 선배로서 보건복지협회의 어떤 네. 본부장님이 아닌 네. 예, 인생의 선배로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 큰아이를 결혼을 시켰는데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보다도 또 다른 굉장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이었던 게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엄마 아빠 결혼해서 사는 거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도 결혼해서 살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겠다. 엄마 아빠만큼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네. 그래서 결혼을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임신 중이에요. 네. 임신 중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또 해서 엄마 나 임신했을 때 엄마 어떻게 다녔어? 우리 와이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도 힘들었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또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직접 이렇게 또 느끼는 거 하고 또 다르구나.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한마디씩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가 그런 한두 번의 이야기로 보상받는 듯한 느낌. 위로가 그래서 되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네. 낳아서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니까요. 네, 네. 네. 오늘 홍구선 본부장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인구 관련된 좋은 활동들 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방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